최순실 사태를 미리 특종 보도하고 수많은 단독 보도를 쏟아낸 썬데이 저널의 이번 주 메인 보도가 화제입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할 내용 주요 부분 보고 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약 일주일 만에 검찰이 조선일보 오너 일가를 향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 조선일보를 손볼 것이란 소문이 많았는데 일주일 만에 현실이 된 것이다. 물론 없던 것을 캐낸 것은 아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무혐의했던 걸 다시 들추어내 재수사를 명령한 것인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존폐 위기에 몰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독이 든 성배를 건넸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의 힘을 이용할수록 검찰의 존재 이유가 부각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검찰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조선일보의 아킬레스건과 관련한 걸 건들면서 강도 높은 유혹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이 재수사를 명령한 것은 TV조선의 방종호 부사장과 관련한 것인데 방 부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공교롭게도 방종호 부사장에 대한 수사 소식이 알려진 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검찰은 매 정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 감치를 뽐내며 조직을 유지해왔다. 이번도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없앨까? 조선일보를 손볼까? 네, 검찰에 저런 꼼수에 당할 젠프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제 채널명처럼 늘 언론개혁이 1순위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해 이번 특검을 통해 검찰이 존재감을 증명해도 해체될 수밖에 없는 큰 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23년 4월 초순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이때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악소리 날 때까지 처벌하겠다. 마약과의 전쟁까지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정의의 사도가 됐죠. 총사령관이었으니까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윤석 검찰총장이 선봉장이었고 그럴 때부터 이제 저희 경찰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차례 회의를 했으니까 전기능을 모아놓고 근데 실제로 이제 서류만으로 회의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8차례 정도 이 연석 회의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압력이 있어. 어마무시한 압력이 가해진 거죠.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한동훈 장관이 총사령관이 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면서 선봉장이 됐는데 이 마약 사건을 영등포에서 정말 잘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자신이거나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감히 한동훈 장관도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용산에서 누가 전했냐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자신이거나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은 한 분 계시지만 그분도 대통령을 통해서 명령을 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간단한 얘기를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 간단한 얘기를 해석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남잖아요. 그게 지금 의심하시기로는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는데 그런데 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한 사건을 막았다. 그럼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막았다면 대통령보다 힘이 센 사람이다. 그런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이.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거기까지는 이제 합리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처음에 알려진 바로는 영등포 경찰서에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세관 직원들이 연루가 됐는데 그중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직원들이 4명이다. 이런 얘기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러니까요. 뭐 임성근 사단장 구명노비, 그다음에 조병로 경무원 구명노비 그런 의혹도 있지만 이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구명노비가 됐나? 라는 첫 번째 의심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왜 이들을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가 전쟁을 선포한 것을 명령을 거둬들이면 신뢰가 깨질 텐데, 그렇죠. 권위가 떨어질 텐데, 네. 왜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믿지 않을 텐데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 드는 의문인데, 네. 저도 그렇게 이상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지? 제가 이제 고민이 생겨서 이 사람들과 세관과 그 높으신 분들의 일가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혼자만의 수사를 시작하셨네요.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을 개입시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직원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일이죠. 아마 제 옆에 있었으면 큰 사달이 났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래서 제가 이 외압 사건은 직원들과 배제됐고 적대적인 관계를 좀 유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죠. 니네들은
당신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마라. 백경정이 또라이여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라. 네네. 그런 취지로. 알게 되면 그렇죠. 그들은 보고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1월 23일부터 2월 27일 공항을 들락날락 그런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완성하는데 한 6개월 걸렸거든요. 예.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덮었다는 것은 더 충격적인 건데 그런 내용들을 표를 만들었고 또 관세청 스스로도 공범들을 특정한 게 있어요. 감추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 알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표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해석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세관 직원들이 구명노비를 했으면 그 이후에 범죄는 없어야죠.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네. 계속 그 마약 조직원들이 들락합니까? 그러면 이 대단한데. 사람들이 단순하게 용산하고 인연이 있어서 구명노비를 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대범한데 네. 진짜. 그러면 마약 범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준 건데 누군가가? 그걸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못 막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들어오는데 이상하네요. 이상하잖아요. 진짜로 네. 이상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깨졌어요. 두 번째 가정은 그러니까 그 잡혔던 사람들이 연줄이 좀 좋아가지고 네. 백을 쓴 건가? 이건 아니다. 네. 두 번째 가정은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이들 가족이 사업을 했나? 야, 이런 의심을 굉장히 위험한 추정이긴 한데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가설을 세워 보시는 거죠. 네네. 더 얘기하시면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네. 제가 뭐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설도 주장을 세워서 해왔어요. 그런 네. 가설을 세워서 또 수사도 해보셨다. 인천지검장인 심우정이 그걸 막지 못하고 공범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일단락을 시켜요. 2월 27일 날.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코끼리가 있으면 그 정도 인원으로는 코끼리 뒷다리 정도는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그 특검으로는 이거 전체를 밝혀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당연하고요. 네, 공감합니다. 핵심은 검찰입니다. 인천지검이 공범들을 애써 추적해 검거하지도 않고 이후 약쟁이들이 계속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것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현 검찰총장입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김건희를 봐주며 눈치만 보던 검찰은 윤석열이 파면되고 정권이 바뀐 뒤에도 김건희를 두려워하며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희는 아직도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고 검찰도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은 수사권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할 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판명됐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으로 검찰은 해체시키고 윤석열이 다시 빵에 들어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